제 아내가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팝업창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알림창이 뜨면서 보안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라는 내용을 보고요. 아내는 팝업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은행 스마트폰 뱅킹으로 아내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서 아내 은행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불법 이체했습니다. 경찰서 은행에 신고했는데 이미 1,000만 원은 누군가 인출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떡해요? 이거 신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김진성 변호사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이게 저도 몇 번 당할 뻔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먼저 누구한테 청구를 할 것인부터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어디다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이런 경우 거의 뭐 사기 행위니까 그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특히 이거 같은 파밍인데요. 파밍의 행위를 한 어떤 제3자 불상자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그런 사람은 보통 다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서버도 중국에 있고 뭐 네. 다 있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피해 손해 구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 문제인데 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은행입니다. 은행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통장 명의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은행을 보시면 다행히 이런 경우 워낙 많아서 저희 법에 중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이런 어떤 파밍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어떤 그 사기 행위에 의해서 고객이 이제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은행이나 금융기관 다 똑같습니다. 증권회사, 네. 아니면 보험회사 다 이런 손해를 배상해 주게 돼 있고요. 네. 다만 문제는 이 고객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전혀 과실이 없으면 그 손해 전부 다 아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와 같이 그 고객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네. 그 해당 약관에 그런 경우에는 그 은행이나 그 금융기관의 손해를 일부 감액할 수 있거나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다 배상받지 못하고요. 일부 정도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하는데 그 아내분께서 모든 그 은행 계좌와 관계된 걸 다 입력을 하셨어요. 네.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의 파업장이 뜨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든 걸 다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고의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중과실은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00% 인정받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은행을 통해서 배상을 받더라도 극히 일부분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좀 더 사안을 좀 자세히 봐야 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체된 그 통장 명의인이 있습니다. 네. 이 명의인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순수한 그냥 제3의 피해인 명의자와 그 어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그 불법 대포 통장이 그러죠. 그 명의자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한 그냥 일반인의 명의자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이체가 갔는데 금액이 남아있다면 네. 그 사람도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1,000만 원 이체됐는데 그중에 한 500만 원만 빼가고 그 사이에 계좌 정지시켜놔서 돈이 500만 원 남았다. 네. 한다면 남아있는 그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그 선의의 그 통장 명의자도 실질적으로 500만 원을 받아야 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불법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대부분 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보통 많이 그렇습니다. 대부업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서 이제 유혹을 하죠. 통장이나 계좌번호 알려주면 내가 준다. 이거 돈 얼마 주겠다, 네. 대출 받아 주겠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장 만들어서 체크카드랑 은행 통장을 그냥 넘겨드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과연 이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런 분들도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봅니다. 즉,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사기 행위를 한 주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대포 통장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같은 공동 불법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 손해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변제 자료가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런 게 좀 그 인식이 많이 있으셔서 네. 요즘에 이런 좀 상담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담사들이 엄청 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